안녕하십니까. 2년차 김명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2018 JMCP 테시스는 페리오돈탈티스 부분입니다. 두 개의 논문이 준비하였고, 하나는 해마다 CA에 대한 변화량과 치아 상실량에 대한 리뷰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연령에 따른 치주염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치주질환 분류를 위한 기준에는 질병의 발생 연령과 진행 속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연령이 어그레시브를 구별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이 논의는 검토의 주제가 아니며 추가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진행률은 일반적으로 부착 수준의 변화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급성, 진행성 치주염 및 공격성 치주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특징적인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분류의 기준이 분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치주염의 진행 및 진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급진성 치주염의 역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년 동안 치주염의 평균 진행을 수치하는 것으로 전체 치아의 부착 수준의 평균 변화량과 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와 병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주 결과로 임상 부착 수준의 변화량을 확인하였고, 보조 결과로 방사선학적 볼 소실과 치아 소실량을 관찰하였습니다. 위험 요소와 병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였습니다. 논문 수집에는 다음과 같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시전은 전향 및 존단 연구, 12개월 이상의 팔로업, 18세 이상 CAA를 평가한 것, 그리고 치주적으로 건강한 경우와 치료되지 않은 치주염 또는 치주 치료 조사가 예정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디스클로전으로는 횡단 및 후양 연구, 치주염에 대한 효과를 시험하는 실험 연구, 당뇨병과 같은 특정 전신 질환을 지닌 경우 치주 치료를 위한 참가자 또는 이전에 치주염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결과적으로 33개의 폴텍스트를 선정되었습니다. 2명의 리뷰어가 독자적으로 논문을 선정하고 합의했습니다. 선정 과정 중에서는 연구의 적합성에 대한 불일치한 의견이 있을 경우 둘 간의 합의를 하거나 세 번째 리뷰어의 중재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에는 모든 리뷰 그룹과 의장이 모여서 결정하였습니다. 33개의 논문에서 색출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간 CAL의 평균 변화량을 살피면 13개의 데이터 세트와 이루어진 19개의 논문에 대한 무작위 효과 메타 분석은 일반적으로 0.1mm의 평균 연간 부착 소실 나타내었고, 치간 부위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0.093mm로 평균 연간 부착 소실이 모든 부위에 대한 추정치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추정치는 매우 넓은 불확실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0.57mm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폐경 후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자료를 보고한 2개의 연구에 합산된 추정치는 0.052mm였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살피면 스리랑카와 중국 대 북미 및 유럽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성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유사하게 연령 집단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모아놓았고요. 그 밖에 표에서 다르지 않은 부분으로 인종은 연평균 한 연구에서 백인 참가자보다 흑인의 부착 소실이 더 크다고 하였고, 그러나 치주염만 다른 자료에서는 성별, 인구, 인종, 연령, 교육의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이 백인이 아닌 또는 낮은 사회적 경제적地位과 더불어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나이, 치석, 치연, 지수는 유의했으나 흡연이나 치태, 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가 또 다른 결과로 젊은 환자에게서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들도 있는데,
정리하면 자료들 간의 인종, 성별, 연령, 교육이 연간 부착 소실의 변화량에 미치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할 때의 각 데이터의 20분위와 80분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1분위수와 4분위수에 대해 매우 다른 평균 연간 부착 수준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 값은 1분위에서 마이너스 0.048mm, 4분위에서 0.23mm인 인터프록시멀 사이트 온리 분위와 유사했고, 페리오돈타이티스 온리 연구에서는 1분위의 0.22mm와 4분위의 0.91mm로 각각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로 10개 연구의 메타 분석은 평균 연간 부착 치아 손실이 아니고 치아 손실이 0.2mm임을 보여주고, 또 이걸 지역별로 분류하여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고요. 연간 골레벨에 대한 2개의 논문에서도 폐경 여성은 두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이 논문을 요약 정리하면 연간 CA의 평균 변화량은 0.1mm였고 상위 4분위의 연간 변화량은 0.45mm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연균 평간 치아 상실은 0.2개의 치아였습니다. CAL에서 연령이나 성별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지리적으로 CAL의 변화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이 연간 3배 더 많은 상실을 보였습니다. 이 리뷰는 부착 상실의 변화율에 근거한 치주질환의 기존의 부분을 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 연간 CAL의 변화의 낮은 기울기 또는 높은 기울기에 따른 예방적 치료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고요. 두 번째 논문입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진 AAP와 CDC의 기준에 따르면 6mm 이상의 이상 부착 소실을 보이는 2개 이상의 치관 부위가 존재하고 5mm 이상의 치주낭 깊이가 관찰될 때 심한 치주염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리스크 인디케이션인 나이에 대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나이가 리세션, PD, CAL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나이에 따른 치주염의 심각도의 역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통해 이를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착 상실의 누적 분포를 나이에 따라서 2개의 다른 인구 샘플을 조사하고 각 나이대 안에서 부착 상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나이대에 맞지 않는 치주염을 가진 개인을 확인해 평균 부착 상실의 역치를 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2개의 인구 조사가 있는데요. 바로 NHANES와 SHIP 트렌드입니다. 각각 살펴보면 약칭으로 NANS라고 하겠습니다. NANS란 미국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이 논문에서는 30세 이상 참가자의 치아에 풀 마우스 페리오돈탈 이그제미네이션을 사용하여 이거는 전체 치아의 6개 부위를 측정하여 사용하는 결과입니다. 총 1,713명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번째로 줄여서 시프는 독일 지방에서 행해지는 건강조사로 20세에서 79세의 PMPE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한쪽 분항만 사용을 하고 해당 치아들의 4개의 부위만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낸스와 10에서 얻은 자료를 나이에 따라서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그룹은 리세션, PD, CAL의 평균값을 내었고 그중에 각 나이대의 좋지 않은 수치를 가진 상위 20%의 평균값을 따로 계산하여 리세션이 CAL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리세션, PD, CAL과 나이와의 선형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낸스에서는 CAL이 최소 연령인 30에서 34세에서 평균 1.3mm인데 최고령인 75세 이상에서는 2.3mm로 높아졌습니다. 리세션 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에 반해서 평균 PD는 전 연령에 걸쳐 1.5mm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연령에 따른 CAL의 증가는 리세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박스 앤 위스커 파일렛에 대해서 알아보면 메디안은 증가값을 이미 나타내고 상자의 위아래에서는 각각 25%번째와 75%번째, 즉 100명이라고 하면 25번째와 75번째 값을 나타내고 이 거리를 IQR이라고 한다면 25번째와 75번째 사이 거리를 IQR이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1.5 IQR을 각각 그리면 수염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염을 넘어가는 저 수치를 극단치라고 합니다. 이를 렌스에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리세션의 중간값과 IQR의 분포가 전 연령에 걸쳐 모두 증가했습니다. PD는 증가값과 IQR의 수치가 전 연령에 따라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CAL은 중간값의 크기는 크지 않으나 변화는 크지 않으나 IQR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 4분위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45세에서 64세 사이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연령의 모든 자료를 모아서 평균을 내어보면 다음과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위 5%는 11.4mm의 높은 CAA 수치를 보이는 반해 95%의 평균 수치는 모두 4.2mm를 넘지 않았습니다. 연령에 따라 그래프를 모두 분석할 시 생애 동안 상위 5%에서 리세션이 CAL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상위 20%의 치아의 V 사이트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는데요. 상위 20%에선 상악 전치 CAL이 낮게 나타났으며 하악 전치 메지어링구알, 미드링구알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세션은 주로 미드보컬과 미드링구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따라서는 가장 어린 군에서는 보컬과 미드링구알에서 CAL이 리세션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간 부위의 리세션의 영향이 더 높아졌습니다. PD는 상대적으로 전 연령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10에서 아래 본 것을 살펴보면 렌스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균 PD는 전 연령에 걸쳐 변화가 없었고 연령에 따른 CAL의 증가는 리세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세션은 전 연령에 걸쳐 중간값과 IQR 값이 증가했습니다. PD는 45에서 49세까지 점진적으로 중간값이 증가하다 일정해졌으며 IQR은 49세까지 2배로 증가했다가 일정해졌습니다. CAL은 리세션과 마찬가지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 연령의 자료를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상위 5%는 7.2mm의 높은 CAL을 보이는 반해 95%의 평균 수치는 모두 5.5mm를 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젊은 그룹의 상위 5%의 리세션 양은 0.2mm였으나 가장 나이 든 그룹의 상위 5%는 4.3mm 증가했고, 즉 상위 5%에서는 리세션의 CA에 대한 기여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록에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부위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텐덴스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앞의 결과를 정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CAL은 렌스보다 10이 더 모든 연령에 크게 나타났으나 상위 5%는 렌스가 10보다 더 컸습니다. 그 조사에서 모두 연령에 따라 CAL이 증가했습니다. 44세까지는 PD가 주 기여 요인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리세션의 영향이 더 커졌습니다. CAL은 전 연령에 걸쳐 리세션과 비슷한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인 상위 20%의 평균 CA의 역치를 구해보면 두 개 인구 집단에서 30대에는 값이 2.2mm에서 2.98mm 패턴이 비슷하였습니다. 그러나 렌스의 경우 44세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65세에서 최고점을 찍고 감소했으며 10의 경우 나이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가장 나이 든 그룹인 올데스 그룹에서 7.2mm로 높았습니다. 네, 본 논문의 목표였던 어태치먼트 로스의 역치를 구하는 것은 수치나 트렌드가 비슷하지 않아서 공동된 여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나이에 따른 치주염의 역치 수치보다는 어태치먼트 그 자체의 크기로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 구강의 어태치먼트 로스를 구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았고요. 표 E2와 ABA와 이 B에 나타나 있는 상위 20%의 나이에 따른 치아의 미싱 개수나 혹은 특정 수치를 넣는 CA를 넣는 수치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하여 역치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역치 값을 구하는 것은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각자 역치를 구할 때는 CA를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런 표와 같이 구해진 값을 통해서 따로 심각도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나왔던 부록에 나왔던 수치인데요. 상위 20%의 특징 중에는 하악 전치부와 대북치 부위에서 CAL과 리세션 양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악 6번 디스토 보컬과 상악 7번 메저 보컬의 가장 큰 CAL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요약하면 연령은 치주염의 임상적 증상의 상당 결정 요인이고 44세 이후부터는 PD보다는 리세션이 CAL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큽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치주염의 심각도의 수치를 결정하려 했으나 정확히 정해진 수치는 두 인구 집단에서 통해서 구하기가 어려웠고요. 따라서 상위에 속하는 인구의 특징을 관찰하여 임상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구에서의 추가적인 자료가 이 결과 일반화에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